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음식회사가 만두 모양의 특허를 냈습니다. 중국이 문화 도둑질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믿어온 식품 산업의 규칙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제 이름은 로버트 켈러입니다. 미국 농무부 식품기준국에서 30년 넘게 일했죠. 독일계 미국인 가정에서 엄격한 규율 속에 자라온 저는 항상 규정과 기준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농무부에서도 규칙의 수호자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농식품 관련 싱크탱크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생 식품 안전과 규격을 다루며 수많은 사례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커피를 마시며 CNN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집무실의 창문으로 보스턴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정돈된 책상 위에는 오늘 검토할 보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한국 기업 만두 외형 디자인 특허 획득이라는 자막이 흘러나왔죠.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만두가 디자인 특허라고. 이건 식품이 아닌 기계 부품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커피잔을 내려놓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앵커는 CJ 제일제당이라는 회사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만두 외형에 관한 디자인 특허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이 중국 전통 음식의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문화도둑질이라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발끈했다는 내용이었죠. 뉴스는 계속해서 한국 상황도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논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외교부 대변인은 이는 민간 기업의 상업적 활동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지만 방송사 인터뷰에서는 전통 음식 문화의 세계화가 국가 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식품의 모양의 디자인 특허라니. 특히 만두처럼 수천 년 된 전통 음식의 형태가 특허 대상이 된다는 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전문가로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동시에 의심도 들었죠. 이건 단순한 마케팅 전략 아닐까? 노트북을 펼쳐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CJ 제일제당, 만두 디자인 특허, 미국 특허청 최근 판례. 무엇보다 이 논쟁이 왜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규정과 기준으로 가득한 제 세계에서 이런 문화적 요소가 끼어드는 상황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평생 식품은 성분, 안전성, 영양, 가공 기술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으니까요. 그런데 만두 하나가 국가 간 문화전쟁의 도화선이 될 줄이야.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제가 문제의 뉴스를 본 지 이틀 후 농식품 싱크탱크의 비공식 자문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스턴 다운타운의 고풍스러운 회의실로 들어서자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다양한 지역의 간식거리가 놓여 있었는데 눈에 띄게도 아시아 과자와 스낵이 많았습니다. 회의 주제는 글로벌 식품 산업의 최근 트렌드였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CJ의 만두 특허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만두 특허가 다소 과장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회의실 테이블에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30년 경력이 주는 자신감이 묻어났죠. 전통식품의 형태에 특허를 부여한다는 건 식품 표준의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이건 단지 모양의 문화를 입힌 정서적 마케팅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식품은 영양소와 안전성이 핵심이지 감성적 요소가 주가 되어선 안 되죠. 30년 넘게 미국 내 식품 안전과 규격 정책을 관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세계 각국의 식품 규제와 특허 제도를 꿰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은 경청했지만 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특히 젊은 연구원 제시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켈러 선생님, 하지만 요즘 미국 MZ세대는 오히려 이런 정서적 요소에 더 가치를 두고 있어요. 문화적 배경과 스토리텔링이 소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제시카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만두 모양의 특허를 내는 건 도를 넘어선 거 아닐까요? 식품은 영양과 안전이 우선이지 외형이 주가 되어선 안 됩니다. 회의실에서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너무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과학과 표준은 시대가 바뀐다고 변할 수 없는 법이니까. 회의가 끝난 후 제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아시아 음식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식품업계의 판도가, 소비자의 취향이, 그리고 어쩌면 규정을 만드는 방식마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두 특허 이야기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건강식품 전시회 초대장을 받은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보스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미래식품 엑스포였죠. 평소라면 또 하나의 과장된 마케팅 행사라고 생각하고 크게 관심 두지 않았을 행사였지만 친한 동료 마이클이 자신의 유기농 회사 제품을 선보인다기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사실 내심 이번 행사에서 아시아 식품 기업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했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하자 형형색색의 부스와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홀을 가로질러 걸으며 각종 건강 음료와 유기농 식품 시식 코너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이클의 부스를 찾아 인사를 나눈 후 잠시 둘러보고 올게라며 전시장을 구경하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붉은색과 흰색으로 꾸며진 비비고 비건 만두 시식 부스가 눈에 들어온 것은 부스 위에는 큼지막한 만두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독특한 주름 패턴이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평소 만두류는 기름지고 짜다는 이유로 멀리했던 저였지만 부스 앞에 무말랭이와 두부로 만든 비건 한식 만두라는 설명이 적혀 있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말랭이라는 단어도 생소했죠. 한번 맛보시겠어요? 완전 식물성 재료로만 만든 건강한 만두입니다. 부스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전문적 호기심에 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자 예상과 전혀 다른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쫄깃한 식감과 깊은 풍미가 놀라웠습니다. 식감이 고기보다 더 풍부하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무말랭이를 특수 공정으로 제수화해서 식이섬유 구조를 살린 거예요. 덕분에 고기 같은 식감을 내면서도 완전히 식물성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포장지를 살펴보니 한국식 전통 조리법의 현대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CNN에서 본 만두 특허 뉴스가 떠올랐어요. 혹시 이게 그 만두인가? 혹시 이 만두가 최근 디자인 특허받은 그 만두인가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저희 비비고 만두는 겉모양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까지 특허받은 제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정말 놀라운 제품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순간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시장을 나서며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야. 뭔가 더 깊은 게 있어.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CJ의 만두 디자인 특허 과도한 포장일까? 혁신일까?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여러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중국계 식품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왕리우의 코멘트였어요. 켈러 씨, 한국은 만두의 원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중국이 먼저 만들었고 한국은 그걸 차용한 겁니다. 이런 문화적 요소에 특허를 주는 건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죠. 이 댓글에 미국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어졌는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CJ의 편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더 잘 만들고 더 진정성 있게 전하는가의 시대입니다. 저는 비비고 만두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원조가 누구든 이렇게 발전시킨 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댓글을 읽으며 처음으로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의 영양가나 안전성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문화적 맥락, 진정성, 이야기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30년 경력이 지금 흔들리고 있군. 식품 산업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너무 좁았던 건 아닐까요? 이 의문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싱크탱크 동료에게 연락해 CJ 기술본부와의 인터뷰를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이 특허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속으로는 아마 마케팅팀에 과장된 포장일 테니 기술적 근거를 따져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는 의외로 쉽게 연결해 주었어요. CJ 측에서도 미국 식품 규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면서요. 아마도 그들도 이 논란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일주일 후, 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화상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리 준비한 질문 목록과 관련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저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으로 CJ 기술본부의 김준호 박사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궁금했던 점을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통식품 형태의 디자인 특허를 받는다는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요? 김준호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켈러 박사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희 만두 디자인 특허는 단지 모양이 예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화면을 공유하며 도면과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주름 패턴은 열 분산 효율을 최적화하고 파열을 방지하며 조리 시 내부 압력을 안정적으로 조절합니다. 또한 대량 생산의 안정성과 글로벌 수출을 위한 규격화까지 고려한 결과물이죠. 데이터를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모양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설계였어요. 주름 하나하나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효율성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비건 만두는 무말랭이 섬유질 구조를 활용해 식감을 구현하는 특허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쁜 만두가 아니라 제조공학과 식품과학의 결정체예요. 말을 마친 김준호 박사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평생 다뤄온 규정보다 더 정교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기술을 방금 목격한 기분이었으니까요. 인상적입니다. 김 박사님, 제가 오해했던 것 같네요. 솔직한 감정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혹시 비건 만두 개발 과정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저희보다 공동 개발한 중소기업 대표 이지은 씨에게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지은 대표와의 만남은 뉴욕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맨해튼 소호 지역의 아늑한 카페였어요. 창밖으로는 분주한 뉴욕의 오후 거리가 보였고 실내에는 커피 향과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며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득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지은 대표는 생각보다 훨씬 젊었고 정중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를 풍겼어요. 세련된 정장 차림에 검은색 프레임 안경을 쓰고 있었죠. 저를 발견한 이지은 대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고 그녀의 손에서는 단단한 악력이 느껴졌어요. 켈러 박사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요. 농무부에서의 선생님 업적은 저희 같은 식품 기업인들에게 큰 길잡이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식품 안전 규정 관련 논문들은 저희 연구실에서 바이블처럼 읽히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 칭찬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님, 비건 만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무말랭이를 활용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지은 대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제 어머니로부터 왔어요. 제 어머니는 70년대 한국 농촌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고기가 귀해서 무말랭이로 만두소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무말랭이 만두가 고기 만두보다 깊은 맛이 난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어머니의 추억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식품공학을 공부하며 문득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과학적으로 무말랭이의 식감을 연구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가족의 역사, 생존을 위한 지혜, 그리고 그것을 현대 기술로 승화시킨 혁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무말랭이를 연구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건조 과정에서 섬유질 구조가 변화하면서 씹었을 때 고기와 유사한 식감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현대 식품 기술을 접목해 안정화시키고 CJ와 협업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두 모양 특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인류의 지혜와 생존 본능, 그리고 현대 기술이 만나 탄생한 감동적인 진화였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만두 특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저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은 감동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음식이었군요. 이지은 대표의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켈러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만두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 세대의 지혜를 현대에 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카페를 나오며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식품은 단순한 영양소의 조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였고 역사였으며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중요하게 여겼던 과학과 기술은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였던 것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CJ 측의 요청으로 워싱턴 DC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미국 농식품 자문 포럼에서 K만두 수출 안정화에 관한 특별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행사 전날 밤,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어떤 말로 시작할지 고민했어요. 거울 앞에서 연습도 몇 번 해봤죠. 평생 규정과 표준을 중시해온 제가 이제는 문화와 감성의 가치를 설파하게 된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회의장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제 등장에 놀란 듯 했어요. 귓속말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전통적으로 아시아 식품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첫 줄에는 농무부의 전 동료들과 식품업계 중역들이 앉아 있었고 뒷줄에는 기자들도 보였어요. 단상에 올라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청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이크를 조정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선 이유는 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식품 규제와 표준을 다루며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식품을 숫자와 규정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안전성, 균일성, 그리고 기준 준수가 모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건 누가 먼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진정성 있게 인간을 위해 음식을 개발하느냐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비비고 만두의 기술적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답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식품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현대기술로 포장해 세계와 나누고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식품업계 저널리스트가 물었습니다. 켈러 박사님,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꾸신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무말랭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식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문화적 자부심이 담긴 이야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전하는 방법이 바로 현대기술이라는 사실을. 회의장을 나서는 제 어깨가 전보다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여러 참석자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젊은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켈러 박사님, 오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식품의 기술적 측면과 문화적 가치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바라본 관점이 신선했어요. 당신의 인사이트는 우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점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딱딱한 규제론자라 불리던 제가 이제는 문화적 가치를 논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벗은 후 창가에 잠시 서서 워싱턴 DC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30년 전 처음 농무부에 들어갔을 때의 열정이 다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지만 말이죠. 노트북을 펼치고 블로그에 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한식은 이제 감정 소비의 시대를 넘어 기술과 철학을 갖춘 인류 음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두 하나로 느낀 감동, 이제는 내가 세계에 알릴 차례입니다. 우리는 영양소와 규격만을 보는 시대를 넘어 음식에 담긴 역사와 지혜,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글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30년 넘게 규정과 기준을 외치던 관료에서 이제는 음식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달자로 변화한 제 모습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기쁘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J 측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비건 만두 해외 소비자 캠페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이었죠. 그것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말이에요. 잠시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상대방은 기뻐하며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고 했고 다음 주에 정식 계약서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워싱턴의 아침은 맑고 상쾌했습니다. 문득 이 모든 변화가 단지 몇 주 전에 TV로 본 뉴스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만두 특허라는 단어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이야. 한국은 맛있는 음식을 디자인 특허로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혜를 특허내는 나라였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식품 안전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한국 만두의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융합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과학과 문화의 조화를 다른 식품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죠. 만두 하나가 바꾼 제 인생,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특허의 가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규칙과 법령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말이에요. 지혜의 특허. 이 단어가 제 남은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만두 한 접시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 속에 담긴 수천 년의 지혜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의 조합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지혜의 결정체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